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어차피 할 이혼이었는데 그간 못하러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고 살아서 이만큼 해놓고 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춘기인 딸이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돼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먼저 저한테 그러대요. 자기는 행복한 엄마랑 살고 싶다고. 자기 때문에 제가 행복을 포기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나요? 정말이지.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사실 남편과 사는 지난 세월 동안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디 드라마나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가져다주고 딸한테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건 간에 어머님하고만 얽히면 한 번을 제 편을 들어주는 일이 없기도 했고, 결국 그 일로 매번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란 거죠. 그리고 정말이지 결혼 전에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며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거든요. 만났을 당시 남편은 담배를 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흡연자는 싫다고 하니까 한 달도 안 걸려서 담배를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결단력에 제가 점수를 후하게 줬던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 직장을 10년 가까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제 눈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성실하지 않은 분이셨거든요.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시질 못했고, 툭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집을 몇 달씩 비우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결혼할 때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건 없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어머님은 남편과 아주버님으로부터 매달 얼마씩 받아서 생활을 이어나가셨을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원래부터 그렇게 남편 집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음 사 먹고 배우고 싶은 거 있음 배우고 할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남편 나이 17, 아주버님 나이 24세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후로 어머님이 돈 관리를 하면서 소위 지방 경제가 파탄이 났다는 게 남편의 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은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아주버님 딴에는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을 설득해 자기 앞으로 식당을 차려달라고 했다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으로, 가령 아주버님이 콩으로 팥죽을 쓴다 해도 믿으실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버님에 대한 믿음이 크셨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을 선뜻 아주버님께 주셨고, 이유는 뭐 예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던 새님이, 자기 손으로 라면 한 봉 끓여본 적 없는 새님이 식당을 차렸으니 안 망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죠.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셨고, 그래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땐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자금을 주시면서도 남들 마냥 번듯한 집 한 채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는 제가 그런 속사정을 안다는 걸 어머님은 모르셨는지 아주버님 때도 한 푼도 못 해줬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도 뭐 그때는 다른 걸로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뭐랄까 당신의 약점을 내보이기 싫어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요. 그리고 저도 딱히 친정에서 해주질 않았으니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이 못 되기도 했죠. 한편 그렇게 양가로부터 받은 것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 초반 몇 년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지지리 궁상으로 살았어요. 게다가 돈 좀 모으고 자리 좀 잡으면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는 하늘에서 점지해주는 거라더니 그 말이 정말인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떡하니 아이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기뻐서 운다던데 저는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독한의 궁상맞네 소리 들어가면서 5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었네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친정어머니 도와드린다고 부엌 출입을 자주 해서 그런가 나이에 비해 음식 맛이 깊다, 손맛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기는 했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 복지랄 게 딱히 없기도 했고요. 아이를 봐줄 사람을 따로 구할 형편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어디다 맡겨놓자니 그건 그거대로 제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러다 반찬 가게 정도면 제가 조금 유도리 있게 일도 하고 애도 챙기고 할 수 있겠다 싶대요. 아마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젊기도 했으니 나름대로 패기도 있었죠.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처음 6개월은 내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이랬지. 농담이 아니라 매일 밤 베개가 눈물로 젖을 만큼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들이 결국 팔리지 않아 버리게 될 때면 거짓말 좀 보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그렇게 한 세 달쯤 지나갈 때였어요.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체에서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분들이 다들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도 메뉴지만 맛이 나간에 있어서 평소보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 정성이 전달이 된 건지 평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도시락을 주문한 단체 대표 아들이 무슨 방송국 요리 채널 PD라대요. 그래서 그게 연이다 얼떨결에 요리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갑자기 가게가 잘 되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게가 잘 되니까 남편은 둘째치고 어머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이 당신도 나와서 가게를 도울 테니 용돈 준다 생각하고 얼마씩 월급을 주면 안 되겠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당신이 나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집에 가서 애도 챙기고 하면 좋지 않겠냐고요. 사실 제 신조가 주인이 나와 있지 않은 가게는 망한다였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시작할 때는 유도리 있게 가게와 집으로 가며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린이집을 보냈고 저는 가게 일에만 온 신경을 기울였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라는 게 노력한 만큼 돈이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게 문을 점점 늦게까지 열어놓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쳐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생각하던 차였는데 어머님이 먼저 당신이 가게를 봐줄 테니 저는 집에 가서 애를 챙겨라. 솔직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긴 했어요. 특히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니 믿고 맡겨도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머님께 반찬 가게를 맡긴 건 제 인생 최대 실수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시댁을 드나들 때마다 어머님이 깔끔한 성격이 아니신 건 알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냉동실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알기 어려울 만큼 정말 꽁꽁 얼어붙은 5만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반찬 가게는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닦고 재고 파악하고 그랬으니 솔직히 어머님이 망쳐놓을래야 망쳐놓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위생 개념은 제가 예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게에 나오기 시작하신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었기에 저도 굳이 집에 갈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가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나자 어머님이 하수구청 소용 고무장갑을 끼고선 제가 재워둔 갈비 양념통을 휘휘 휘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본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더러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면 모르냐 양념을 섞어줘야 음식 맛이 나는 거다 하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머님 지금 왜 그 장갑을 끼고 그러시냐고 그거 청소할 때 쓰는 건 거 아시지 않냐고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언성이 좀 높아졌나 봐요. 어머님이 저더러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면서 그리고는 청소할 때 썼으니까 다 씻겨나가서 더 깨끗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어머님의 억지에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서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대요. 그래서 그냥 재워둔 갈비 어머님 앞에서 보란듯이 쓰레기통에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네 마누라 때문에 화병 날 것 같다며
당장 가게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가게에 도착한 남편이 주방을 들여다보고는 저더러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하니 기껏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무한하게 이렇게 했어야 했냐면서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어머님과 부딪힐 때면 남편이 저더러 늘 참아라 하긴 했었어요. 평생을 저 성격으로 살아오신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이기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도무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남편더러 여기가 그냥 우리 집도 아니고 내 가게라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내 음식을 먹는 줄 아냐고. 이러다 막말로 손님들 탈이라도 나면 그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고.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음식에 독을 넣은 것도 아닌데 난리라고. 그리고 네가 귀하게 컸으면 얼마나 귀하게 컸다고 깔끔을 떠냐며 빈정거리시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님더러 너는 제 가게에 나오지 마시라 했고 어머님은 네가 뭔데 내 아들 돈으로 차린 가게에 나더러 나와라 마라 하느냐며 또다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더러 그러면 이 가게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둘이서 해라. 난 손 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건 또 자신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 벌어가는 수입이 남편 월급에 배가 넘었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그 정도 계산은 빠릿빠릿하게 머릿속에서 돌아갔나 보대요. 어머님더러 이 사람 말대로 하시라고 가게에는 그만 나오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어머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 길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죠. 그리고 시댁의 발길을 끊은 지 어영 9년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딸하고 어머님 영까지 끊어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따라가게 했는데 언젠가 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어머니 모르냐면서 형님 내는 게다가 아들이잖아. 그러니 그쪽에 좀 더 신경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빠가 돼서는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니까 그렇다고 안 데려가 하는데 어찌나 짜증도 나고 답답하던지 그래서 딸도 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왜 저희 딸을 안 보내느냐고 어머님이 묻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괘씸해서 그러신 건지 저희 딸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애 생일 때도 심지어 남편이 어머님께 대놓고 손녀가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도 돈 10,000원도 안 챙겨주시대요? 솔직히 돈 10,0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손녀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단 걸 알게 되니까 저는 저대로 어머님한테 더 마음이 떴고요. 그런데 올해 초 남편이 어머님이 저를 찾으신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형님도 그렇게 저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나를 왜 찾냐니까 한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겠냐면서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저도 처음 2, 3년은 솔직히 시댁의 발길을 끊고도 후련한 게 아니라 찝찝하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 누가 됐건 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지 그렇게 예민하게 날 세우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은근히 소식을 전해보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보고 싶어 한다니? 그 속내가 너무 투명해서 웃음이 날 지경이 돼요. 저희 어머님, 작년에 부쩍 살이 찌시면서 거동이 어려워지셨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됐다고 그러라고 난 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어머님 보기도 낯뜨겁고 형수님도 언제까지 자기 혼자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냐면서 불만이 많다며 그래서 형님하고 형수님 사이도 부쩍 안 좋아진 것 같다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이제 묵은 감정은 좀 후를 날려버리면 안 되냐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관심 없다,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쯤 지나서 남편이 다시 어머님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실로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사시는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그 요양원을 저희 집 근처에다 잡을 거라면서 앞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제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솔직히 이날이 때까지 형님네는 잘해왔으니까 우리도 우리 도리를 해야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신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형님이 관리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은 자기들이 갖고 어머님 뒤치다꺼리는 나더러 하라는 건가 싶대요. 막말로 그간 사이가 좋았어도 요양원 가시는 시어머니 뒤치다꺼리하길 좋아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된다고. 그런데 이건 뭐 저랑 어머님은 서로 목소리도 안 듣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들여다보고 하라니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남편더러 그러면 어머님 집 한 돈 내 계좌로 보내라 했습니다. 그 돈 내가 가져도 되는 거면 어머님은 내가 한 달에 2번씩 들여다보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더러 왜 어머님 재산에 욕심을 내냐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도 뭐가 있어야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지. 내가 왜 나 좋은 것도 하나 없는데 그런 짓을 해야 하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식된 도리 좀 하라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면서. 그래서 남편더러 그럼 당신이나 한 달에 2번이고 3번이고 들여다보지 왜 나한테 말을 꺼내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형님한테 연락하니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그래서 저는 요양원 얘기는 꺼내지 않고 그냥 어머님은 요새 어떠시냐며 슬쩍 형님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고는 속상해 죽겠다며 어머님이 앓고 계신 병을 줄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요새는 약간 치매기도 있으셔서 환장할 노릇이라나요. 어처구니가 없대요. 치매기까지 있는 어머님이 퍽이나 나를 찾으셨겠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고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어머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게 생겼으니까 제일 만만한 나를 어떻게든 구슬러 보려고 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형님더러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동서 나 좀 도와줘 하는데 문득 제가 반찬가게 열고 첫 해에 아파서 시댁에 못 갔더니 형님이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 하냐면서 이러다 아버님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비리비리한 제가 돕긴 누굴 돕냐고 알아서 잘해보시라 했네요. 그리고 지난 3월 중순 어머님 사시던 집은 팔렸고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셔졌어요. 저한테 정말 무슨 기대라도 한 건지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모셨더라고요. 제가 형님더러 왕복 2시간도 넘는 거리를 어떻게 오가시려고 여기다 모셨냐 물으니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도와줘야 한답니다. 그놈의 도와주란 말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사 갈 거라고 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한다고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집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반찬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무튼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모셔놓고 어딜 이사를 가냐며 자긴 못 간다고 저더러 집을 나가고 싶은 거면 혼자 나가라대요. 저만 나가면 아예 이참에 어머님을 여기로 모셔야겠다면서. 그리고 그 말에 저는 정말 우라가 치미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나한테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습니다. 보아하니 앞으로 어머님 상태는 나빠질 일밖에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 돈 쓰고 내 손 또 빌리고 그럴 생각이었나 본데 나 그렇게 바보천치 아니라고 이혼하자 했죠. 막말로 그간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제 머리를 숙이게 만들지 못해 한 달인지 그것도 너무 화가 나고 한번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정말 남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재산을 3대 7. 참고로 제가 7인데 여기 아이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는 조건이었던지라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아무튼 3대 7로 나누는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오갈 곳이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살던 세월이 있어 그런가 그 소리를 들으니 좀 당황스럽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그나마 이혼하면서 받아간 돈도 아주버님한테 어머님 병원비가 어떻고 하며 다 뜯겼고 아주버님이 그 돈 돌려받고 싶으면 어머님 모시고 둘이 어디 반지 하라도 구해줄 테니 거기 가서 살라고 그런다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어머님하고 둘이 살겠냐면서 저더러 도와줘 살려줘 하는데 솔직히 미친 X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붙어 살았으면 그런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그 소리가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갈 뻔했다니까요. 아무튼 뭐 달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도 싫어서 더는 이유가 뭐가 됐건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꼴 좋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몇 달 안 된 30대 돌싱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종종 여기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깨닫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각지 못한 전남편 소식을 들었더니 좀 심란해서요. 전남편이지만 편의상 일단은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하고 이혼한 이후로 솔직히 처음 한 달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후련하고 기쁜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제가 한 번씩 넋이 나가 있었다고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정식으로 요리를 배워볼까 하여 유학도 준비 중이에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집에선 남편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남편하고 처음 만난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수도권에서 갈비집을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제법 잘 돼요. 이게 원래는 저희 조부모님이 하시던 건데 저희 부모님이 물려받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손님들도 데리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참고로 원래는 건물 1층에 새들어서 하셨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를 저희 부모님이 인수하셔서 건물 전체가 식당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시 주말에 종종 식당에 나가 카운터를 봐드리는 정도로만 도와드리고 있었죠. 아무튼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손님이 좀 덜하긴 했는데 어떤 한 손님이 과음을 한 건지 갑자기 자기 자리에서 욕을 하면서 술병을 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 그런데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고 내버려 두자니 어쩔 줄을 모르겠고 순간 말 그대로 멘붕이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나서서는 그 손님을 나름대로 진정을 시키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제가 감사 표시를 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연락처를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꼬리쳤네 라고 하시면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제가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그렇다 보니 누구한테 첫눈에 반하고 그러는 일이 없는데 그때는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나름대로 용기를 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저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이후로는 솔직히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하고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 입에서 먼저 결혼하자는 말도 나오게 했어요. 남편이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건 연애하면서 어느 정도 눈치챘었지만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 친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능력되는 사람이 채우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평생 연애 한 번 안 하던 딸이 결혼하겠다며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윗감이 어쨌든 인물도 훤칠하고 저한테 껌뻑 죽는 듯 했으니 다른 건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남편더러 저 하나만 잘 위해주고 살으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집도 친정에서 해주셨고요. 남편이 해온 거라곤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 한 대 가져온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사실 저는 원래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취업에 문턱을 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대요. 어정쩡한 제약벌 때문인지, 아니면 자랑할 만한 외모가 되질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유부녀라 그랬는지. 아무튼 그런데 그때 친정 부모님이 그러지 말고 저더러 식당 일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면 어떻겠냐 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워낙 잘 되니 저한테 물려주고 싶으시단 얘기였죠. 그래서 저도 계속 취업 준비한다고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월급을 넉넉히 주셨어요. 제가 보통 식당에 하루에 8시간 내지 9시간 머물렀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신 주말은 전부 다 출근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 주말에 손님이 더 많으니까요.
그랬더니 친정부모님 눈에는 그마저도 기특해 보였는지 기본 4,500은 챙겨주시대요. 참고로 남편이 회사에서 가져오는 돈은 260남짓이었지만 단 한 번도 벌이를 비교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남의 밑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며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제 딴에는 남편 월급의 가치를 제 월급보다 더 높게 쳐줬는걸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대뜸 저더러 부럽네 어쩌네 하더니 자기도 회사를 관두고 저랑 같이 저희 친정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 죽겠다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무렵 식당 일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손님들보다도 자기들 입맛대로 나왔다 관두기를 반복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다루는 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고 주방 이모님들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주방에서 일하던 이모님이 갑자기 월급 6개월치를 가부를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음식에 장난질을 치더라니까요. 소금 넣을 걸 설탕 넣고 설탕 넣을 걸 소금 넣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컴플레인 계속 들어오고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리고 그때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마음 같아선 그 이모님 고소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친정부모님이 그간 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식당 일에 신물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관두고 식당 일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제가 남편더러 나는 사실 이제 그만 식당 일에서 손 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다. 그러니 당신도 식당 일엔 미련을 갖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서운하네 어쩌네 난리도 아니더니 급기야 저랑은 상의도 없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찾아가 자기한테 식당을 물려달라고 했더라니까요. 사실 친정부모님은 하루빨리 식당을 저에게 넘기든 팔아버리든 정리를 하시고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좋다는 산도 찾아다니고 이따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으시다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잡지 못하지. 남한테 팔기엔 돈이 돈이다 보니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식당을 물려받겠다 하니까 친정아버지 말씀이 사위도 자식인데 사위한테 물려줘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더랍니다.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위야말로 식당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가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막말로 딸인 저만 개고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친정부모님도 일단은 남편에게 그건 좀 어렵겠다며 거절을 하셨던 거죠.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나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한 가족이라고 믿고 대했는데 이제 보니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서운하단 소리나 해대기 일쑤였고 회사에 출퇴근할 때마다 마치 저 보란 듯이 시위하듯 죽상을 하고 다녔죠. 어휴, 그때를 생각하면 이건 뭐 사춘기 아들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돛닦는 심정으로 남편을 대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나 중에 친정부모님 식당은 물론이고 건물까지 통으로 인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업종도 바꾸지 않을 거고 수업료를 내고서라도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음식 맛을 전수받아 장사를 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시한 금액은 저희 친정부모님이 기대하신 액수보다도 훨씬 웃도는 것이었기에 솔직히 저희 친정부모님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나질 않으셨겠어요. 저에게 슬쩍 제가 정말 식당 일에 미련이 없는지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일구신 두 분의 재산이니 두 분 뜻대로 하시라고 어느 쪽이든 따르겠다 했습니다. 식당 일에 미련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그쪽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남편이 아주 발광을 하대요. 결국 돈 때문이었냐면서 자기한테 물려주시면 자기가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리려고 했다면서 웃기죠? 저희 친정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서 장사한다는 사람이 거기서 번 돈으로 저희 친정부모님 용돈을 드리려고 했다는 말이 이건 뭐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식당은 친정부모님 재산이니 어떻게 하시든 두 분께 달린 거라고 그러니 서운해할 것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당 일을 해야겠단 욕심이 나면
막말로 처음에 얘기 꺼낼 때부터 틈나는 대로 식당에 기웃거리면서 얼굴도 비추고 일도 배우려고 하고 뭐 좀 의욕을 보였어야 할 거 아니냐. 저도 모르게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맨날 가서 말로만 식당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랬지 뭐 하나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사납다 싶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식당을 물려받고 싶은 거면 내가 친정부모님께 가게 팔지 마시라 하겠다. 대신 당신이 한 5년 정도 나처럼 평일에 하루만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도 하고 고기불판도 갈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몸으로 부딪혀가며 배워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냐면 그래도 명색이 사장사위인데 어떻게 그런 허드렛 일을 하냐입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너무한다대요. 와이프가 돼서는 자기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든 방해만 하려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며칠 뒤 남편이 저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중에서야 자기는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소리를 하던데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한다는 말이 와이프가 돼서는 남편 기 살려줄 줄도 모른다고. 자기도 와이프보다 돈도 잘 벌어오고 그래서 존경도 받아보고 싶고 장인 장모님 앞에서 어깨 피고 살고 싶은데 제가 그걸 안 도와준다면서 자기는 언제까지 저보다 못난 놈으로 살아야 하냐고. 이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당황한 저는 그때는 이런저런 판단도 못하고 도대체 남편더러 그게 다 무슨 말이냐 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얼마 벌어오는지 가지고 타박한 적이 있냐? 시댁에 용돈 드리고 선물해드리고 하면서 생색을 낸 적이 있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가 죽는다는 거냐며 너무 황당하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면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대요. 자기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서 자기를 믿고 식당을 맡겨주던가 그게 아니면 자기를 놔달랍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보란듯이 죽상을 하고는 출근길에 나서더군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좋은 여자이고 싶어서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던 카드값을 얼마를 쓰던 따져묻지 않았고 그저 남편이 얼마건 가져다주면 그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마음에 고마움을 갖고 그 이상으로 시부모님께 선물이나 용돈을 챙겨드렸죠. 친정부모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부모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부모이니 정성을 다해 챙겨드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남편에게는 그저 제가 자기 기를 죽이기 위해 하는 행동들로만 느껴졌던 건지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때 제가 느낀 심정은 지금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당신이 한 말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슬쩍 보더니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 자기가 식당 물려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묻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 하니까 근데 지금 뭐 하자고 자기한테 말을 거냐면서 이혼하잔 말이 농담 같아 이러는데 그때 남편의 눈에서 뭐랄까 사랑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짜증만 가득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농담 아닌 거 안다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말이 나갔죠. 스스로 해놓고도 꽤나 놀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자 남편이 좀 전과 달리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진심이냐 되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이혼 이야기는 자기가 먼저 꺼내놓고 그러자 하니까 몇 번을 되묻는 게요. 그래서 제가 진심이라고 남편더러 원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서류 접수하고 하자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고는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겠냐는데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그때부턴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 하는 짓거리가 이제 보니 이혼을 핑계 삼아 자기 뜻대로 상황을 끌어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그때부턴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대요. 제가 남편에게 처음 반해서 연락쳤다고 바로 연락을 했던 것처럼 저는 성격이 일단 뭔가에 꽂히면 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딱 그랬어요. 이튿날 남편더러 서류 접수하러 가자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내일이니 다음 주니 헛소리를 하길래 소송 걸게 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는 남편이 출근하기가 무섭게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해서는 그간 남편이 했던 헛소리들을 간략히 전하고 사시는 집 빼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반지하에 살고 계셨는데 남편이 그 일로 너무 마음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정부모님께 부탁드려
친정 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로 이사시켜드렸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이혼도 이혼인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면 어쩌냐고. 이건 다 자기 아들이 100% 200% 잘못한 게 맞다며 당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라시는데, 솔직히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부모님께 잘한 거지. 남편이 이제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시부모님께 잘해드릴 일이 뭐가 있나 싶대요. 그래서 한 달 드릴 테니 그게 최선이라고 꼭 짐 빼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전화에다 대고 아이고 소리만 연신하시며 우시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짐도 싹 챙겨서 일단 현관밖에 내놨어요. 솔직히 어디로든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싶었는데 시댁으로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남편 회사로 보내기도 그래서 일단 현관밖에 내놨죠. 제가 사준 물건들 중 값 나가는 건 치사하지만 따로 빼놨고요. 하다못해 중고로 팔아서 몇 푼이라도 건지는 게 낫지 남편한테 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퇴근한 남편이 분명히 들어오면서 자기 짐을 봤을 텐데 화를 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공기를 견디다 못한 제가 도대체 뭐 왜 어쩌라는 거냐고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어린애처럼 울대요.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냥 자기가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해서 해본 말이었지 진심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혼하기 싫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하마터면 제 마음이 흔들릴 뻔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을 들먹이며 한마디로 제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난 마음 정리 끝났다고 당신 짐 챙겨서 나가달라 했네요. 그리고 난 쉽게 협의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당신이 그간 벌어온 돈에서 얼마라도 챙겨주겠다 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제가 딱히 받아낼 것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냥 너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 도장 찍고 자식이 없으니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대요. 그 한 달 동안 남편이 혹시나 마음 달리 먹고 이혼 무르자고 나올까봐 정말 어르고 달래가면서 시부모님한테 방 빼시란 말도 일부러 안 하고 그냥 숨죽이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한 건지 이혼하고 한 석 달쯤 됐을 때 재결합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그때도 시부모님이 이사 가실 곳을 못 구했다며 집을 안 나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재결합 얘기 꺼내는 남편 앞에서 시부모님 끌어내기 전에 모시고 나가라고 한마디 하곤 집에 왔는데 그게 그렇게 통쾌하면서도 찜찜하고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어제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듣게 된 건데 제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회사를 맨날 죽상을 하고 다니니 제가 사장이라도 자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면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면서도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는 자기가 저 때문에 누리고 살던 것들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 정도는 깨달았겠죠?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신우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신우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도 남편만 똑바로 방패 노릇을 해주었다면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남편이 재구실을 못하니 시쳇말로 피보는 건 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깔끔하고 단정한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거리라던가 갈만한 장소들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짜온 것이 인상적이었죠. 제가 구두를 신고 올지 운동화를 신고 올지 몰라서 각각 코스를 짜왔다는데 뭔가 저를 되게 위해주는 느낌이라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기에
애프터가 들어왔을 때도 거절하지 않았고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갖다가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일남일녀 중 차남이지만 위로 있는 신우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요. 듣기로는 어머님 아버님은 신우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였고 그래서 아버님이 묶는 수술이라고 하죠. 그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10년 만에 어머님이 임신을 하셨다나요. 그리고 어쨌든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긴 아이를 어떻게 지우냐 하여 결국 어머님 나이 40에 출산을 하게 되셨는데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신우가 남편을 어지간히 애다루듯 했고 남편보다 어린 저에게는 어휴 말해 뭐하겠어요. 매사 정말이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당시 시댁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은 저희 친정에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법 큰 금액의 현찰 예단을 건넸는데 이후로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집을 해주신다는 게 현찰로 1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였단걸요. 그리고 그 대출은 당연히 저희가 갚는 거였고요. 글쎄 뭐랄까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신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제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론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남편이 저보다 많이 해왔고 그렇기에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정작 시부모님은 나름대로 민망해하시는 기색이 있었는데 신우가 그렇게 야단인 거예요. 어디 나가서 물어봐라.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 마냥 떡하니 현찰 1억을 내주는 시댁이 흔치 않다. 넌 참 복받은 거다. 막말로 자기가 돈 1,000원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기가 공치사를 하는지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일에만 신우가 나대는 게 아니었어요. 제 외모라던가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서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는 성향이 강했거든요. 신혼집이라고 해도 전세긴 했지만 어쨌든 집들이는 해야 한다는 신우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결혼하고 2달 만에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이때도 자기는 집들이 때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야 했는데 저는 시부모님과 자기 식구만 초대를 하니 얼마나 좋냐며 복 터졌단 소리를 해대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암만 옆에서 너 참 복받았다고 말한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에휴. 아무튼 매번 신우는 넌 참 복받았다 운도 좋다 요새 이런 시댁이 어딨냐. 아주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라니까요. 게다가 집들이 당일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도착한 신우가 대뜸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머리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까지 한 여자가 아직도 머리를 안 잘랐냐며 저더러 너는 이제 아줌마니까 머리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니지 말고 귀 밑으로 깔끔하게 자르라면서 사람이 게을러 보이네 어쩌네. 그런데 제가 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늘 머리를 길러서 몇 년에 한 번씩 소아암 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자르란다고 내내 자를게요 할 상황이 아니었지요. 신우 성격에 내 자를게요 해놓고 안 자르면 그걸로 또 잔소리를 어지간히 해댈 게 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입으로 기부를 하려고 기르는 중이에요 하려니 뭔가 낯뜨겁고 그래서 적당히 웃으며 앞으론 깔끔하게 틀어올릴게요 했더니 대뜸 너 내 말 무시하냐면서 보는 사람 더우니까 자르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벙찌고 그제서야 심해부가 신우더러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저한테 미안하단 식으로 눈치를 하는데 가만히 있다 뺨 맞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남편이 나서서 신우한테 말 한마디라도 단호하게 해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기껏 남편은 한다는 말이 저더러 다음에는 모자라도 쓰고 있으랍니다. 굳이 싫은 소리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평소에 저한테 경우를 따지고 도리를 따지는 신우가 정작 지 자식 교육은 개판을 쳐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애들 상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예의범절이라곤 하나도 모르고 지들 뜻대로 안 되면 발악을 해대기 일쑤였으니까요.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심해부는 최소한 저희 집이든 시부모님 댁이든 자기 집이 아니면 나름대로 애들 단속은 하려들고 다른 사람들 눈치는 살피는 듯 했지만 이번에도 신우는 자기 애들이 개성이 강해서 그렇다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당당하기는 어찌나 당당하던지.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막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부모가 저 따위니 애가 저 모양이란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신우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랑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 총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 다 게임에 환장을 해서는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더군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눈은 핸드폰에서 떼지를 못해선 걸핏하면 무릎지르고 밥 흘리고. 그런데 어이없는 건 지 자식이 그러면 신호건 심해부건 부모가 돼서는 핸드폰을 뺐던가 해야지. 그럴 생각도 없고 어질러진 식탁을 치울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다 한 번은 시조카가 지 국그릇을 바닥에 쏟았는데 워낙 평소에도 잘 엎지르니까 플라스틱 그릇에 줘서 그릇은 안 깨졌지만 그래도 식탁 밑이 엉망이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가서 걸레 좀 가져와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우 심해부 둘 다 자리에 있었고 애가 얼마나 어린 것도 아닌데 왜 아무 상관없는 저더러 걸레를 가져오라 하나? 황당하대요.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왔더니 어머님이 또다시 저더러 거기 서서 뭐하냐며 얼른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데 울컥했어요. 내가 왜 밥 먹다 말고 시조카가 엎은 걸 치워야 되나 싶은 게. 그래서 치우다 말고 일어나서는 시조카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뺏고는 직접 치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른들 계신 식사 자리에서 핸드폰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본인이 어지른 건 본인이 치워야 하는 거라고 알려줬죠.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치우기 싫으면 말지 왜 밥 먹는 애한테 잔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뭐 선생이라도 되냐면서 왜 자기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입니다. 그러자 저도 막말로 시조카도 보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밀렸다간 꼴사납고 우스워지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제가 어른으로서 애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진작에 좀 이런 건 알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중학생이나 되는 애가 이런 예절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신우가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제서야 심해부가 처남댁이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신우를 말렸고 뭐 그렇게 대충 분위기가 수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 남편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기에 참으로 한심하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임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버님 때문에 신우네랑은 어쩔 수 없이 1년에 몇 번이고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돌을 닦는 심정으로 신우네 식구들을 상대하곤 했죠. 하지만 결국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처럼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고 말았으니 그건 결국 신우의 오지랖 때문이었어요. 이 일로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산은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젊어서 제사 문제로 어지간히 큰어머님께 같은 며느리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달리셨는데 며느리한테 차마 그 꼴을 보여줄 순 없다며 아들이 장가가면 더는 큰 집에 안 가시겠다고 선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결혼하고 나면 명절 때 시댁에서 하루, 친정에서 하루 이렇게 보내기로 했었고 실제로 처음 2, 3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부터 자꾸만 아버님이 다시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그렇고 큰 집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제사도 돕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야 당연히 내키지 않았죠. 어머님도 미쳤냐고 거길 왜 또 가라고 하냐고 안 간다고 하셨고 남편도 어머님이 거기서 시달리는 걸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아버님의 그런 말씀에 단박에 싫다고 했고요. 하지만 하도 아버님이 난리를 치셔서 결국 어머님은 안 가시고 저희 부부만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큰아버님이나 큰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참으로 알만한 성격이었어요. 큰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시더니 앞치마 주시고 솔직히 저도 그 집에 갈 때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큰 집 식구들한테 인사할 틈이라도 주시고 물 한 잔이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 손님으로 온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움직여라. 여자가 굼뜨면 쓸모가 없다. 네 시애미가 널 좀 가르쳤느냐. 하긴 거기도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던지 하겠지. 제가 저희 어머님과 얼마나 가까워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왜 자리에도 안 계신 분을 괜히 끌어들여 한 소리 하질 못해 안달이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내리 4시간 넘게 부엌에서 제대로 한 번 앉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큰어머님이 자리에도 안 계신 저희 어머님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말을 막 하시니 그 집 며느리들도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론 두 며느리 다 저에 비하면 나이가 한참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더러운 건 사실이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더러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안 잊었지 하니까 응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큰 집에 안 가겠다 했습니다. 연휴 끝물에나 친정에 가게 되는 것도 싫고 시댁 가서 신우한테 시달리면 됐지 큰 집까지 가서 하녀 노릇도 해야 하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가타부타 말은 안 하고 알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설에는 큰 집에 가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싫다하고 친정에 갔어요. 참고로 친정은 거리상 멀기도 멀어서 1년에 시댁에 10번 간다 치면 친정엔 명절을 포함해 2-3번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큰 집에 안 갔더니 아버님은 큰 집에 당신 체면이 안 선다고 죽어도 가기 싫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는 어머님을 저희를 대신하여 기어이 끌고 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신 어머님은 큰어머님의 며느리들하고 같이 제사 준비를 하셨다대요.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큰어머님이 당신 아들들이 갈비를 좋아한다며 그걸 저희 어머님한테 하라고 시켜서 뜬금없이 갈비까지 사다가 재워놓고 오셨다는데 그러니 결국 그 화가 전부 다 아버님한테 향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두 분이 이혼하네만의 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어머님 생신 때 가족 모임에서 만난 신우가 다가올 추석은 어떻게 할 거냐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이 특히나 저 때문이란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제가 착한 남편을 꼬셔서 큰 집에 안 가고 친정에 가는 바람에 어머님이 큰 집에 가게 된 거 아니냐며 저희만 고분고분 큰 집에 갔다 왔으면 그럴 일이 있었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신우더러 그렇게 어머님이 큰어머님한테 당하는 동안 도대체 아버님도 그렇고 자식들은 다 뭐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특히 신우더러 그렇게 어머님이 안타까우면 같이 가서 좀 도와주시지. 형님은 왜 큰 집에 안 가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시댁에 가지 않냐고 그러길래 아니 그러면 미리 어머님이 하실 음식이라도 같이 해드리던가. 그리고 저라면 진작에 큰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을 거라고 그랬네요. 그리고는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와이프가 고생을 하는데 그걸 이날이 때까지 지켜보고만 계신 것도 부족해 이제 며느리까지 그렇게 만드실 생각이시냐고 물었죠. 그리고 사실 남편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기도 자식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한다 싶으면 아무리 상대가 어른이어도 어머님 편 좀 들어드렸어야지.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어머님이 일하시는 게 싫으시면 형님이 가서 미리 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남편한테도 아니면 당신이라도 좀 가서 어머님 옆에서 도와드리라고. 나는 생판남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신우가 난리가 났죠. 며느리가 돼서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큰 집에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돌아오는 추석에는 무조건 가라 나왔저라나.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신우의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신우더러 그쪽이나 똑바로 하고 살라고 나는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끄라고 해버렸고요.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그때 신우가 달려들어서는 제 멱살을 잡더니 너 지금 나한테 그쪽이라고 그랬냐면서 가만두네 안 두네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저도 결혼 전에 몇 년 동안 취미로 유도며 주짓수며 여러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제 멱살을 잡고 있던 신우를 비틀어 뒤로 넘겨뜨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저더러 미쳤냐고 어디 신우를 잡아뜨리냐면서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신우가 제 멱살 잡을 땐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참 너무한다 싶대요. 그래서 그냥 엎어져서 울고 있는 신우랑 그 신우 달래면서 저한테 욕을 해대는 시부모님들을 뒤로하고 먼저 시댁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제 뒤통수에다 대고 아버님께서 너 같은 며느리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2번 다시 이 집 구석에 오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내내 올해도 안 와요 하고 나왔죠. 혼자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데 뭔가 후련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또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서서 저만 바라보고 있던 남편 때문이란 걸 깨닫게 되었죠.
다정하고 상냥해서 이 사람하고는 평생 다툴 일 없이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겠구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 남자가 돼서는 뭐 하나 제대로 결단을 내려주는 법이 없단 걸 느꼈고 더는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살겠구나를 깨달았네요. 그래서 결국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고 이번에도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 알겠다 그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혼 서류 접수하고 그 이야기가 신우 귀에도 들어갔는지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제가 자기에게 한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자기는 저에게 바라는 게 없다며 그저 어머님 아버님에게 상냥한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한다고. 그러니 이혼은 하지 말고 내 동생이랑 잘 살아봐. 솔직히 올케한테 내 동생 정도면 분에 넘치고 올케 진짜 복 받은 거라니까 라는 헛소리를 또 하대요. 미친 복 같은 소리 한다고 제대로 똥 밟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똥 밟고도 복 받았다 하는 정신 나간 엑스도 있느냐고 한마디 하곤 더는 전화하지 말라 했어요. 어휴, 이제 내일이면 저는 완전히 자유예요. 아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